문이 벌컥 열렸다. 제사상 위에 놓인 촛불이 흔들렸다. 아버지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2명이었다. 먼저 들어온 건 아이였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제사상 위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멈춰섰다. 아빠.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는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성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아내 김혜숙도 얼어붙었다. 뒤따라 들어온 여자가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다. 젊은 여자였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자는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빠져나와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 성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 아이입니까?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차갑고 단호했다.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이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아이의 작은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다. 혜숙이 먼저 다가갔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떼어내려다가 아이 손에 쥔 것을 보고 멈췄다. 작은 종이었다. 아니, 스티커였다. 낡고 구겨진 별 모양 스티커. 혜숙의 손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버들극장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게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성우가 다가왔다. 뭡니까? 성민이가 어릴 때 모으던.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 박성민.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그가 초등학교 때 모으던 스티커였다. 성우가 여자를 노려봤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그게.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가 대신 말했다. 아빠가 줬어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삿날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당장 나가시오.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일어섰다. 하지만 혜숙이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혜숙은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성민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혜숙이 성호에게 말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성민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 혜숙에게 건넸다. 혜숙은 사진과 아이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럴 수가. 눈, 코, 인매, 심지어 귀 모양까지. 아이는 어린 시절 성민과 닮아 있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중에 고등어 있죠?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안 먹을 거예요. 그 사람처럼. 성우가 비웃었다. 누가 못 보고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혜숙은 제사상에서 고등어 한 점을 집어 접시에 담았다. 아이 앞에 내밀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이거 비린내 나요. 혜숙의 손이 떨렸다. 성민도 그랬다. 어릴 때부터 고등어를 싫어했다. 비린내가 싫다고 했다. 성우가 다가와 아이를 빤히 바라봤다. 아이는 무섭지 않다는 듯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마저 성민과 닮았다. 앉으세요. 성우가 여자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소파에 앉았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박준호예요. 6살입니다.
해숙은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다. 성민이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해숙이 주저앉았다. 성호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말도 안 돼. 성호가 중얼거렸다. 성민이는 아들이 없다고 했어. 분명히 없다고 했다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가 소파에서 내려와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 그리고 사진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빠, 나왔어. 엄마가 데려왔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성민이가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성우가 소리쳤다. 그게 말이 됩니까? 손자가 있는데 왜 숨겨? 지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이 집이 받아주지 않을 걸 알았대요.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성우와 해숙이 동시에 얼굴을 굳혔다. 보육원을 말하는 겁니까? 네. 18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퇴소하고 혼자 살았고. 그러다 성민 씨를 만났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알바하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손님이었죠. 자주 오셨고 말도 붙이고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호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를 가진 건 계획에 없었어요. 그냥 생겼어요. 그때 성민 씨한테 말했죠. 처음엔 놀라셨지만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결혼 안 했습니까? 성호가 물었다.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민 씨가 말렸어요. 왜요?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시설 출신에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는 여자를 이 집이 받아줄 리 없다고.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혼자 나왔습니다. 성민 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셨어요. 아이도 만나러 왔고요. 자주는 못 왔지만 올 때마다 아이를 많이 안아주셨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다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때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는 여전히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사진 틀을 쓰다듬고 있었다. 해숙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장례식엔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이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성우가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럼 오늘은 왜 왔습니까? 제삿날인데. 지은은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아빠를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해숙이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준호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아빠 엄마란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해숙을 빤히 바라봤다. 할머니. 맞아요?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야. 아이가 해숙을 안았다. 해숙도 아이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사상의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해숙은 아이 준호를 무릎에 앉힌 채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아이도 함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해숙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성호는 소파에 앉아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럼 6년 동안 혼자 키웠다는 겁니까? 성호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민이가 도왔다고 했죠. 얼마나 줬습니까? 매달 50만 원씩요. 성호는 한숨을 쉬었다. 50만 원. 아이 하나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그걸로 어떻게 키웠습니까? 일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힘든 날들이 있었을지 해숙은 짐작할 수 있었다. 성민이는 자주 왔습니까?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달에 한두 번요. 주말에 잠깐씩 들렀어요. 아이랑 놀아주고 밥 먹이고 그러다 가셨죠. 왜 같이 살 생각은 안 했습니까? 지은이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봤다. 같이 살면 들통날 테니까요. 들통? 네. 부모님이 아실까봐. 성민 씨는 부모님한테 들키는 게 제일 무서워하셨어요. 성호의 주먹이 떨렸다. 그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여러 번 켜야 했다. 해숙은 준호를 내려놓고 제사상으로 갔다. 음식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까요? 해숙은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와줘. 준호는 작은 손으로 접시를 들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옮겼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음식을 치우는 동안 해숙은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봤다. 준호는 접시를 옮길 때마다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리고 부엌에 놓을 때도 살짝 소리가 나지 않게 내려놓았다. 성민이도 그랬다. 어릴 때부터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깨질까봐 항상 양손으로 들었다. 해숙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호야, 목마르지? 아니요, 괜찮아요. 주스 줄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해숙은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냈다. 컵에 따라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마셨다. 그때 해숙은 또 한 번 멈칫했다. 준호가 주스를 마시는 모습. 컵을 입에 대고 천천히 마시고 입술에 묻은 주스를 혀로 핥는 모습. 성민이 그대로였다. 할머니, 왜 그래요? 준호가 물었다. 해숙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준호는 주스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 사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다. 아빠, 나 할머니랑 할아버지 만났어. 근데 할아버지는 좀 무서운 것 같아. 해숙은 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눈물도 났다. 성우가 베란다에서 들어왔다. 담배 냄새가 났다. 그는 소파에 앉아 지은을 바라봤다. 하나만 묻겠소. 성민이가 정말 아이를 사랑했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들어 성호를 바라봤다.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럼 왜 숨겼겠소? 사랑했으면 떳떳하게 말했어야지.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려워하셨어요. 뭘? 부모님을 잃을까봐.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성민 씨는 말했어요.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게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거래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무섭다고. 그래서 항상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해숙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성민 씨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좋은 부모였을 뿐이에요. 좋은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만들 리가. 해숙의 목소리가 끊겼다. 지은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성민 씨는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대요. 외아들이라 기대도 컸고 혼자 다 감당해야 했대요. 친구들은 형제자매랑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럴 상대도 없었대요. 해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성우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이를 숨긴 겁니까? 네. 시설 출신 여자랑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알면 부모님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편협한 사람들입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봤을 땐 성민 씨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랑? 네.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그래서 차라리 혼자 짊어진 거예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가 영정사진 앞에서 일어나 해숙에게 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해숙은 준호를 안아들었다. 그래, 뭐 먹을까? 라면이요. 해숙은 웃음이 났다. 라면? 이 시간에? 아빠가 맨날 끓여줬어요. 맘에. 해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성민도 밤에 라면을 좋아했다. 그래, 끓여줄게. 해숙은 준호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다. 라면을 꺼내 물을 끓였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해숙을 바라봤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해숙의 손이 멈췄다. 준호야,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고 했는데.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괜찮아. 라면이 끓었다. 해숙은 라면을 그릇에 담아 준호 앞에 놓았다. 준호는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먹는 모습도 성민과 똑같았다. 후루룩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먹었다. 국물을 먼저 한 숟가락 떠먹고 그 다음 면을 먹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거실에서 성우와 지은의 대화가 들렸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 거예요. 조용히? 네.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그냥 준호가 너무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온 거예요. 패라니. 손자인데.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보는 손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가 라면을 다 먹고 부엌에서 나왔다. 할머니, 다 먹었어요. 그래, 잘 먹었니? 맛있었어요. 준호는 거실로 가서 성우 앞에 섰다. 성우는 준호를 내려다봤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성우는 당황했다. 뭐가? 할아버지 얼굴이 무서워 보여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근데 아빠 닮았어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도 화나면 이런 얼굴이었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 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숙이 다가와 성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다. 지은이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늦었네요. 어디 사십니까? 해숙이 물었다. 신림동이요. 신림동. 여기서 1시간은 걸리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은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이제 가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아빠 더 보고 싶어.
준호야, 늦었어. 내일 유치원 가야지. 싫어. 준호가 영정사진을 꼭 안았다. 지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해숙이 다가가 준호를 안아들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다음에 또 오면 돼. 정말요? 그럼. 약속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언제 와요? 해숙은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성우가 입을 열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십시오. 모두가 성우를 바라봤다. 성우는 준호를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래. 준호는 성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약속이에요.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성우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약속한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해숙과 성호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영정사진 속 성민이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해숙이 물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났다. 시장에 가야 했다. 준호가 올 거였다. 뭘 해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해숙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죠?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키워봤잖아요. 성민이. 그게 벌써 20년도 더 전 일인데. 성호는 머리를 극적였다. 해숙이 말했다. 고기 좋아할 거예요. 갈비찜 어때요? 갈비찜. 좋지. 성호는 시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시장을 걸으니 낯설었다. 정육점에 들어가 갈비를 샀다. 가장 좋은 걸로 달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해숙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압력솥에 넣었다. 당신이 요리하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해숙이 웃으며 말했다. 성호도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래. 성민이 어릴 때 이후론 처음인 것 같아. 그때는 자주 해줬잖아요. 그랬지. 성호는 갈비를 뒤집으며 생각했다. 성민이 어릴 때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했다. 성민은 아버지 옆에 서서 구경하곤 했다. 아빠, 이거 내가 해봐도 돼? 그래, 조심해서 해봐. 그런 시간들이 좋았다. 함께 있는 시간. 함께 만드는 시간.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시간이 사라졌을까? 성민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공부가 바빠졌고 학원이 많아졌고 시간이 없어졌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성우가 항상 하던 말이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향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해숙이 문을 열었다. 준호가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어머, 준호 왔구나. 준호는 해숙을 안았다. 뒤따라 지은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네요. 준호는 거실로 달려가 영정사진 앞에 섰다. 아빠, 나 또 왔어. 성우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준호는 성우를 보고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요리해요? 그래, 준호 먹으려고. 와, 뭐 만들어요? 갈비찜. 좋아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데 저는 고기 많이 먹어요. 성우는 웃었다. 그래? 그럼 많이 해야겠네. 준호는 부엌으로 따라갔다. 의자를 끌고 와서 올라섰다. 압력솥을 들여다봤다. 할아버지, 나도 도와줄까요? 그래, 뭐 도와줄까? 저 당근 자를 수 있어요. 성우는 당근과 작은 칼을 꺼냈다. 준호에게 건넸다. 조심해서 해야 돼. 다치면 안 돼. 네.
준호는 작은 손으로 당근을 잡고 조심스럽게 잘랐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성호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다. 성민도 이랬다. 뭐든 도와주려고 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잘하네. 근데 좀 더 작게 잘라야 돼. 알았어요. 준호는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며 당근을 잘랐다. 그 모습이 또 성민과 똑같았다. 성호의 가슴이 뭉클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식탁에 갈비찜과 반찬들이 차려졌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준호야, 많이 먹어. 해숙이 준호 앞에 밥을 놓았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은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해숙이 말을 걸었다. 지은 씨, 일은 뭐 하세요? 카페에서 일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까지 일하고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준호는 누가 봐요? 유치원 끝나면 어린이집 방과 후에 있어요. 제가 퇴근하면 데리러 가고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성민이가 많이 도와줬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한. 그게 무슨. 같이 살 수는 없었지만 준호를 많이 사랑했어요. 올 때마다 장난감도 사오고 옷도 사주고 준호랑 놀아주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빠가 공룡 인형 사줬어요. 엄청 큰 거. 해숙은 웃었다. 그래? 공룡 좋아하니? 네. 티라노사우루스 제일 좋아해요. 성우가 물었다.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저 친구도 많아요. 그래, 좋은 일이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준호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성민이 어릴 때 놀던 장난감들이었다. 해숙이 오늘을 위해 다락에서 꺼내온 것들이었다. 준호는 자동차를 굴리며 놀았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다. 해숙이 다가와 지은 옆에 앉았다. 지은 씨. 네.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봤다. 성민이가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높은 기대를 했나 봐요. 성민이한테.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아들이라고.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지은은 해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성민 씨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탓 아닐까요? 해숙은 눈물을 흘렸다. 지은도 따라 울었다. 성호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오후가 되었다. 준호는 피곤한지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다. 지은이 준호를 안아들었다. 자는 것 같네요. 여기 재워요. 망 있어요. 해숙이 말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해숙은 지은을 성민의 방으로 안내했다. 지은은 준호를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었다. 성민 씨 방이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로 두었어요. 못 치우겠더라고요. 지은은 방을 둘러봤다. 책상, 책장,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여기. 성민 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숙은 지은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많이 보고 싶죠? 네. 매일.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성우가 차를 준비해 놓았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지은 씨. 성우가 입을 열었다. 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준호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성호는 할 말을 잃었다. 혜숙이 말했다. 지은 씨, 우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자주 오세요. 준호랑 같이. 우리 손자를 보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고마워요. 준호를 만나게 해줘서.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방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은이 방으로 갔다.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있었다. 엄마, 여기 어디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야. 아, 맞다. 준호는 거실로 나왔다. 혜숙이 준호를 안아들었다. 잘 잤니? 네. 근데 할머니 배고파요. 혜숙은 웃었다. 아까 밥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요. 그럼 과일 먹을래? 좋아요. 혜숙은 과일을 깎아 준호에게 주었다. 준호는 맛있게 먹었다. 저녁이 되어 지은과 준호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현관에서 준호가 혜숙에게 안겼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오렴. 준호는 성호에게도 다가갔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성호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다음에 또 놀자. 네. 문이 닫히고 혜숙과 성호는 거실로 돌아왔다. 영정사진 속 성민이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성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소.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소. 혜숙은 성호의 손을 잡았다. 성민이가 뭐라고 할까요? 성호는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글쎄, 고맙다고 할까? 아니면 미안하다고 할까? 둘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준호는 그 미래였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던 시간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성호는 준호와 함께 요리를 했고 혜숙은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집안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말도 많이 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혜숙이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 씨, 왜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맞나 싶어서요. 왜요? 저는 시설 출신이잖아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혜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성민이를 그렇게 만든 것도 우리 잘못이고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성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가족 같다는 느낌을 준 사람이었어요. 혜숙도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었다니 고마워요.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거실에서는 성호와 준호가 블록을 쌓고 있었다. 준호는 블록으로 높은 탑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봐요. 엄청 높아요. 그러게. 잘 만들었네. 아빠가 블록 좋아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성호는 멈칫했다. 그래. 아빠가 어릴 때 블록 정말 좋아했어. 저도 아빠 닮은 거예요? 성호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많이 닮았어. 준호는 웃으며 다시 블록을 쌓았다.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성민이도 이랬다. 뭔가에 집중할 때면 세상이 사라진 듯 몰두했다. 블록, 레고, 그림. 뭐든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준호가 완성된 탑을 가리켰다. 성호가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탑이 무너졌다. 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괜찮아, 준호야. 다시 만들면 돼. 하지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성호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준호는 성호의 품에 안겨 훌쩍였다. 성민이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성호는 생각했다. 성민이 어릴 때 실수를 하면 혼을 냈다.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그게 성민을 망쳤다. 할아버지. 응. 아빠도 실수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도 사람이니까 실수했지. 근데 할아버지는 화 안 냈어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화를 냈다. 많이 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뭐가요? 아빠한테 너무 엄하게 했어. 실수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준호는 성호를 빤히 바라봤다.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준호한테 그러지 않을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지은과 준호가 돌아간 후 해숙이 성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지은 씨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뭘 도와줘야 하는데? 혼자 준호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성호는 한숨을 쉬었다. 도와주고 싶소.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소. 돈을 보내줄까요?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소. 동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죠? 둘은 한참을 고민했다. 며칠 후 성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저 박성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준호 없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언제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왔다. 해숙이 차를 내왔다. 부르셔서 왔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성호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우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은은 성호를 바라봤다. 제 친구가 카페를 운영합니다. 강남에 있는 괜찮은 카페인데 지배인을 구한다고 해요. 지배인이요? 네. 급여도 지금보다 나을 거고 시간도 좀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력도. 해숙이 끼어들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대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씨 카페에서 몇 년 일하셨잖아요. 하지만 한번 만나보세요. 면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성호가 대답했다. 준호 때문입니다. 준호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죠.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면접을 봤다. 그리고 합격했다. 급여는 이전보다 50만 원이 더 많았고 주말은 쉴 수 있었다. 지은이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합격했어요.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축하해요, 지은 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잘 됐네요. 그날 저녁 지은과 준호가 함께 찾아왔다. 준호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할머니, 엄마가 새 회사 다닌대요. 그래? 잘 됐다. 준호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다. 지은은 해숙과 성호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성호가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날 저녁은 모두 함께 밥을 먹었다. 준호는 계속 웃었고 지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준호의 법적 지위, 호적, 상속, 성민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호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2달이 더 지났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되어 있었다. 주말마다 오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가끔 들렀다. 지은의 일이 늦을 때면 해숙이 준호를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재웠다. 어느 날 준호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 그림이었다. 할머니, 봐요. 준호가 그림을 펼쳤다. 거기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준호. 해숙은 그림을 보며 물었다. 준호야, 아빠는 어디 있어? 준호는 그림 위쪽 구름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해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아빠가 보고 있겠지. 준호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그리고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성우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준호가 달려갔다. 할아버지, 그림 봐요. 성호는 냉장고에 붙은 그림을 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준호를 안아들었다. 잘 그렸네, 준호야.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한데? 준호는 웃으며 성호의 품에 안겼다. 저녁을 먹고 준호가 잠든 후 성호와 해숙은 거실에 앉았다. 여보, 우리 변호사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해숙이 말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했소. 준호를 제대로 인정받게 해줘야죠. 친자 확인도 해야 하고 호적도 올려야 하고. 그래요. 빨리 해야 해요. 다음 날 성호는 변호사를 만났다. 상황을 설명했다. DNA 검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친자 관계를 증명해야 호적에 올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 동의도 필요합니다. 지은 씨가 협조해 주셔야 해요. 문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다. 이 서류들 작성하시고 DNA 검사 예약하세요. 결과 나오면 호적 정리 도와드릴게요. 성호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숙에게 설명했다. DNA 검사해야 한대요. 준호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죠? 병원 가는 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성우와 해숙은 준호와 지은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준호는 병원이 싫다고 울먹였다. 준호야, 아프지 않아. 그냥 검사만 하는 거야. 정말요? 그래, 약속해. 준호는 마지못해 따라갔다. 간호사가 준호의 입안을 면봉으로 문질렀다. 준호는 찡그렸지만 참았다. 다 했어요. 잘 참았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안도하며 성호에게 안겼다. 할아버지, 안 아팠어요. 그래, 잘했어. 준호 용감하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다. 예상대로 99.99% 일치. 준호는 성민의 친자가 맞았다. 성호는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엄청났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변호사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호적 정리가 시작됐다. 한 달 후 준호는 정식으로 박성민의 아들로 호적에 올랐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다. 지은에게 연락이 왔다. 어머님, 호적 정리 끝났대요. 그래요? 잘 됐네요. 이제 준호가 정말 이 집 손자가 된 거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숙도 눈물을 삼켰다. 지은 씨도 가족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준호는 호적 등본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이게 뭐예요? 준호 이름이 여기 있어. 박준호.
준호는 자기 이름을 가리키며 웃었다. 우와, 내 이름이다. 성우가 준호를 안아들었다. 준호야, 이제 넌 이 집 정식 손자야. 정식이 뭐예요? 진짜라는 뜻이야.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 원래부터 진짜 손자 아니었어요? 성우는 웃었다. 그래, 맞아. 넌 원래부터 진짜였어. 준호는 웃으며 성우를 안았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들고 나서 성우는 해숙에게 말했다. 이제 성민이한테 떳떳해진 것 같소. 해숙은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성민아, 내 아들 잘 키울게. 약속해. 영정사진 속 성민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학교에 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했다. 호적 등본을 제출했는데 며칠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 어머니시죠? 지은이 전화를 받았다. 네, 맞습니다. 호적 등본을 보니 아버지가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 관계가 아니셨네요. 지은은 숨이 막혔다. 네. 혹시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적응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주저앉았다.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준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가 나보고 아빠 없는 애래요.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누가 그랬어? 민수가. 자기는 아빠랑 주말에 놀러 갔는데 나는 왜 아빠 없냐고.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준호를 꼭 안았다. 준호야, 넌 아빠 있어. 하지만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항상 준호 곁에 있어. 하늘에서 보고 있어. 준호는 계속 울었다. 지은도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해숙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님, 준호가 학교에서 상처받은 것 같아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쩌면 좋아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에요, 지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가. 해숙이 말했다. 내일 준호 데리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할아버지가 준호한테 해줄 말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성우가 준호를 무릎에 앉혔다. 준호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친구가 아빠 없는 애래요. 성우는 준호의 턱을 들어 눈을 마주쳤다. 준호야, 잘 들어. 넌 아빠 있어. 하지만 아빠가 지금 여기 없는 건 맞아. 하지만 아빠는 준호를 너무 사랑했어. 할아버지가 보증할 수 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준호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했대. 엄마한테서 들었어. 매일 준호 보러 왔고 안아주고 놀아줬대. 정말요? 그래. 아빠는 준호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준호가 물었다. 그럼 왜 아빠는 놔두고 갔어요? 성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는 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고였거든. 사고요? 그래. 아빠가 준호 곁에 더 있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못한 거야.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호는 준호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 준호 마음속에. 준호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요? 그래. 준호가 아빠를 기억하는 한 아빠는 항상 준호 곁에 있어.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나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성우가 대답했다. 이렇게 말해.
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나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준호는 그 말을 되뇌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준호는 성호를 안았다. 성호도 준호를 꼭 안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학교에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대답했다. 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나한테는 가족이 있어. 한 달 후 준호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효자상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신다는 이유였다. 시상식에 성우와 해숙이 참석했다. 준호가 상장을 받으며 객석을 바라봤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준호는 상장을 영정사진 앞에 놓았다. 아빠, 나 상 받았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 영정사진 속 성민은 미소 짓고 있었다. 해숙이 준호를 안아들었다. 준호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준호 착하니까.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성민아. 성호는 중얼거렸다. 내 아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다. 마치 성민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 응. 나 행복해. 지은은 준호를 안아주었다. 엄마도 행복해, 준호야. 아빠도 행복할까? 그럼. 아빠도 준호 보면서 행복하실 거야. 준호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거실에서 성우와 해숙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해숙이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제 후회 없소. 해숙은 영정사진을 쓰다듬었다. 성민아, 내가 숨긴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한 거였구나. 이제 알았어. 성우도 덧붙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용서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사랑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준호는 그 모든 걸 가르쳐준 선물이었다. 3년이 흘렀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지은은 카페 지배인을 넘어 이제 두 번째 매장의 점장이 되었다.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게 되었고 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주말만큼은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성민의 묘를 찾았다. 준호가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나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 성호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성민 씨, 준호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해숙도 손을 모았다. 아들아, 우리가 준호 잘 돌볼게. 내 목까지. 성호는 묘비 앞에서 한참 말이 없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잎이 서로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누가 괜찮다고 토닥이는 것처럼 들렸다.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묘비에 새겨진 박성민 세 글자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리더니 낮게 말했다. 성민아, 내가 숨긴 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 해숙이 성호의 옆에 조용히 섰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잘해야 한다만 가르쳤지. 내가 약해질 틈도 기대는 법도 못 배웠을 거야. 성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에는 3년치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근데 말이다, 이제는 다르게 할게. 내 아들한테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거다. 잘못해도 늦어도 흔들려도 가족은 옆에 있다고.
준호가 묘비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요즘 가끔 꿈에서 아빠 봐. 웃고 있어. 그 말에 해숙이 입술을 떨며 준호를 끌어안았다. 그래, 아빠가 너 보면서 웃고 계시겠지. 우리 준호가 이렇게 잘 커주니까.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묘비 앞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마치 약속하듯 말했다. 성민 씨, 당신이 남긴 사랑 제가 지킬게요. 준호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가족이란 걸 당당하게 믿게. 그 순간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묘비 위 꽃잎에 빛이 닿아 반짝였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들아, 걱정 마라. 이제는 우리가 너 대신 편이 되어줄게.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묘 앞에 섰다. 말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그 시간이 대답이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준호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사람 누구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